안녕하세요. 팀 스파이더 김정훈입니다. 자, 슈템까지 타보셨고 이제 패러렐 타보는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보겐에서 슈템 탈 때도 우리가 힘을 여기서 좌우로, 그죠? 스키판 쪽으로 힘을 실는다라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업을 했을 때 상체의 방향이 그대로 스키판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다운 할 때도 폴라인에서 다운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러렐을 타는 거는 스템턴에서 슈템턴에서 패러렐로 옮겼을 때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다리가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업해서 스키를 그립을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키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운을 하고 있으면 업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겐에서 슈템턴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제일 힘들어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환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스키 턴을 왼쪽 턴에서 오른쪽 턴으로 전환하는 이 구간에서 요 뒤집는 게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디로 생각을 하시냐면 좋으냐면 우리가 발 안쪽에 있는 발바닥 안쪽에 있는 힘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 했다가 다시 업 하면서 이쪽 안쪽에 힘이 실리는, 그러니까 힘이 실린다는 건 내 체중으로 옮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운하고 있다가 업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스키를 이렇게 뒤집는 거,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뒤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하고 있다가 업을 했을 때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몸을 먼저 가죠. 그러면 스키가 아직도 안 뒤집어져 있죠. 그죠? 아직도 안 뒤집어져 있어요. 몸을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도 스키판을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스키판을 뒤집을 때 조금 어떠한 감각이 필요한데 그 감각이 다운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쪽 이내지 쪽에 힘이 이렇게 실리면서 체인지 전환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된다고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그건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운하고 있다가 업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죠. 스키 가는 방향대로 체크하고 폴라인에서 다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운했을 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보겐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슈템턴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패러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렐 탈 때 다운하고 있다가 체크 다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스탠스 같은 경우에도 크로즈 스탠스고 골반 넓이가 오픈 스탠스고 어깨 넓이가 와일드 스탠스예요. 그런데 이 스탠스를 좁히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중심이 좁아져 있고 위가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좌우로 체중 이동이 편해요. 근데 넓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우의 체중 이동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많죠. 그러면 체중 이동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스탠스가 넓어버리면 이렇게 체중 이동을 했을 때 내 중심을 무너뜨리기가 아니면 중심이 옮겨지는 게 힘들어서 크로즈 스탠스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즈 스탠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좌우로 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중심의 이동이 용이해요. 그래서 스탠스는 좁히는 게 좋은데 그 좁혔을 때 우리가 좁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모았을 때 발을 모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발을. 그러면 스키랑 스키가 발을 모으면 항상 이렇게 아웃에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건 아니고요. 모을 때 좀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모을 때 항상 허벅지가 모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보세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모이면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스키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무릎은 오다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허벅지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키가 나란히 모일 거고, 스키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웃에지가 많이 먹으면서 다리가, 무릎이 오다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스키를 모은다라는 느낌보다는 허벅지를 모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패러렐 스탠스, 11자, 크로우 스탠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패러렐을 타볼게요. 자, 출발해서, 자, 여기서 업 그대로 일어나죠. 체크 다운. 다시 여기서 업 해서 그대로 일어나죠. 체크하고 폴라인 떨어지면 스키가 다운. 그죠? 자, 여기서 업 했을 때 이때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죠? 체크 다운. 전환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쪽 발 에지를 넣어서 턴. 다시 업 했을 때 왼발 이내지를 넣어서 다운. 그죠? 다시 업해서 오른쪽 발 이내지를 넣어서 다운. 자, 이런 식으로 업하고 나서 전환하는 구간에서 오른발 이내지를 넣어서, 그죠? 체중 옮기고, 그리고 폴라인 떨어지면 그때 다운. 그죠? 다운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좀 많이 난다, 좀 무섭다 그러면 스키의 턴을 다운 해가지고 좀 길게 빠져나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운 할 때 스키를 픽 틀어가지고, 또는 턴 홀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패러렐을 탈 때 속도를 제어하거나 힘을 써서 트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업을 해서 다운해서 갈 때, 이쪽 사회강으로 갈 때 그걸 좀 길게 가져가면은 훨씬 더 속도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난 상태, 항상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카빙을 탈 때 이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카빙을 탈 때 중요해요. 업 해서 그대로 전반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패러렐 할 때도 항상 업 해서 계속 아래로 떨어뜨려 가지고 스키판을 빠르게 폴라인으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폴라인을 최대한 조금 가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폴라인으로 다가가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픽 틀거나 스키가 틀어지거나 돌리거나 비틀거나 피보팅을 써서 돌리면 안 되고, 업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기다리면 전반에 떨어지는 속도가 나거든요. 스키가 점점. 그러면 속도가 점점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가 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패러렐까지 배워봤는데요. 패러렐 탈 때 아까 다운하고 나서 업 했을 때 폴라인 따라가면서, 그죠? 폴라인으로 빨리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폴라인으로 조금 천천히 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키의 전반부, 그죠? 스키의 전반부를 타고 다운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빙을 해볼 건데, 카빙을 할 때 카빙이 안 되시는 분은 일단은 에지가 잘 걸리지 않고 에지를 아직 걸어본 적이 없거나 에지가 잘 안 걸리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카빙을 탈 때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에지를 걸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흘간 구간 있죠. 옆으로 가는 구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에서 에지를 여기서 이렇게 걸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걸려 있는 상태에서 폴라인을 진입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에지가 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빙은 어떤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때까지 탑 앤 테일 슬라이딩,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과 테일이 슬라이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과 테일이 이렇게 슬라이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탑 앤 테일 슬라이딩에서는 탑과 테일이 가운데 센터, 그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스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탑 앤 테일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겐, 슈템, 패러렐, 쇼턴, 이렇게. 그런데
카빙 같은 경우에는 탑이 지나가는 자리를 테일이 지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칼로 자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키가 이렇게 에지가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에지가 세워지면 세워진 상태로 이렇게 턴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에지가 세워진 상태로 끝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직할강을 하면서 에지를 거는 연습은, 그죠, 시작부터 스키딩으로 가다가 에지를 걸고 시작하니까 후반부에 오는 외력이 세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사하강을 갈 때 에지를 걸어 놓고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 에지가 걸려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 패러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쪽, 발바닥 안쪽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빙은 실제적으로 에지가 조금 더 스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키가 좀 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세우려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많이 세우려고. 그러면 에지를 많이 세워가지고 턴이 들어가야지 카빙이 돼요. 그런데 에지가 풀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에지가 약한 상태면은 힘을 쓰면 스키가 이렇게 탑앤테일 슬라이딩을 터지거든요. 근데 카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하강 구간에서 에지를 걸고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빙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하고 나서 업을 했을 때 어떻게 업을 한다 그랬죠? 패러렐 탈 때도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빙도 마찬가지로 다운했다가 여기서 그대로 업을 해가지고 에지를 뒤집는 거죠. 그런데 에지의 양이 어떻게 된다? 조금 많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패러렐 타면서 이렇게 발바닥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세우려고 하면 가능하시겠죠. 다른 점은 패러렐이랑 카빙의 처음에, 그러니까 카빙 롱턴에서 다른 점은 에지를 세워서 카빙으로 스키가 가는 거고, 위에 있는 동작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폴 체킹만 빠졌죠. 폴 체킹하고 에지 세팅이 좀 달라지는데, 그대로 다운했다가 다시 업 하면서 에지 세팅하고, 그리고 다시 다운했다가 다시 업 하면서 에지 세팅하고. 자, 똑같죠. 동작의 움직임은 우리가 여기서 다운, 보겐에서 다운, 슈템에서 다운, 패러렐에서 다운, 카빙에서 다운, 다 똑같아요. 같은 움직임이죠, 이게. 그런데 아까 카빙 할 때는 스키가 어떻게 세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좀 더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에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신체에 기울임이 생기죠. 에지가 이렇게 많이 섰으니까. 항상 기준은 에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힙이 떨어질 때 어디로 힙이 떨어져요? 그대로 떨어지면,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대로 떨어지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패러렐 같은 경우는 에지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자,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요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에지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내 몸이 기울어진 것 뿐이지 업하고 다운하는 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은 똑같고 내가 바깥쪽 발에 체중을 싣고 스키판에다 힘주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카빙에서는 에지를 좀 더 많이 거니까 내 몸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을 것이고, 기울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운을 하는 힙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힙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카빙할 때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잘 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힙이 막 이렇게 지면에 막 가까이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에지 날을 좀 더 세우면은, 그죠? 에지 날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면이랑 좀 더 가까워지죠. 단 이럴 때에 내 안쪽 발에 이렇게 체중이 실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쪽 발에 체중이 실려 있으면 이 바깥쪽 발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공중에. 그게 아니고 바깥쪽 발에 체중이 실려 있는 상태. 그러면 안발은 놀겠죠? 안발이 놀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발이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때도 어떻게 힘을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X자로 힘을 쓴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로 힘을 쓸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쓸까요?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바깥쪽 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서 다운. 이런 식으로 힘을 쓰게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겐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보겐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움직임이나 스키를 타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빙은 에지가 좀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체의 기울이짐 때문에 힙이 지면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카빙 롱턴 한번 타볼게요. 자, 출발. 자, 속도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속도를 좀 내서 업해서 다운, 다시 업, 패러렐 똑같죠? 다운, 다시 업, 기다렸다가 다운, 다시 업, 기다렸다가 다운. 자, 여기서 업 할 때 여기서 에지 체인지, 그죠? 다운, 다시 업하고 에지 체인지, 다운, 이런 식으로. 자, 보시게 되면 업하고 나서 에지 체인지 하고, 그리고 폴라인 스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다운하고. 자세가 어때요? 패러렐 타는 거랑 똑같죠. 대신 폴 체킹 하는 거하고 에지를 좀 더 세워가지고 거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지를 걸 때, 떨어질 때 에지를 걸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 타고 갈 때 우리가 다운했다가 여기서 업 하면서 뒤집어 주는 거, 그죠? 여기서 에지가 걸린 상태에서 다운, 다시 업 해서 에지 걸고 떨어지면서 다운.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업다운을 하면서 정확하게 패러렐을 하고 보겐서부터 패러렐이랑 카빙까지, 그죠? 자세가 조금 이해 가시나요? 혹시 안으로 막 기대고 타시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처럼 바깥쪽 발 힘을 쓰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타시면은 여러분들 카빙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카빙 쇼턴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처럼 카빙 롱턴을 타고 난 다음에 카빙 쇼턴을 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약간의 좀 순발력은 좀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롱턴 같은 경우에는 다운, 다시 업 기다렸다가 다시 다운,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카빙 쇼턴은 아무래도 쇼턴이다 보니까 힘의 쓰임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빙 쇼턴을 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 가지고 타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밀면서 에지각이 더 쓰거든요. 그죠? 밀면서 에지각이 더 서요. 그렇기 때문에 에지각이 더 많이 쓰면서 턴이 훨씬 더 손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밴딩으로 카빙 쇼턴을 타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급사나 이런 데서 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나 종합발강이나 이런 거 타실 때도 업에서 다운하고 업에서 다운하다 갑자기 밴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밀면서 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운할 때 어쨌든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밀면서 힘이 들어가다가 다시 미들턴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누르면서 다운이 돼. 이거 그렇게 되면은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턴, 종합발강 탈 때 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지 걸고 다운하고, 다시 에지 걸고 다운하고, 에지 걸고 다운하고, 에지를 걸고 다운하고, 에지 걸고 다운하고. 자, 보세요. 에지가 걸려 있는 상태가 얼마만큼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썼을 때 스키가 스키딩이 되느냐 카빙이 되느냐가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패러렐 탈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에지를 좀 더 많이 세우려기보다는 에지 그립 체인지를 하면서 체중을 옮기라고만 얘기를 했지 에지 날을 더 세우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카빙은 에지 날을 좀 더 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에지가 얼마만큼 서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들어갔을 때 이게 카빙이 되는, 카빙에서 스키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 카빙 쇼턴 잘 말릴 수 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에지가 얼마만큼 걸려 있느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에지를 거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러고 나서 다운 누르면서 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도 방법은 똑같아요. 누르는 방향이 스키 방향, 그죠? 이렇게 X자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에지가 걸려 있다면 다시 다운, 다시
에지 걸고 다운, 에지 걸고 다운, 에지 걸고 다운. 자, 그랬을 때 쇼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업을 많이 하면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업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죠. 업 다운을 높낮이를 조금 줄인다 생각하시면서 에지 걸고 다운, 에지 걸고 다운, 에지 걸고 다운, 에지 걸고 다운. 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누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짧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짧게 누르고 짧게 올라오고 짧게 누르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움직이는 폭이 많지 않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지 세팅을 해가지고 에지 세팅 했죠? 그러고 나서 누르고 다시 에지 세팅하고 누르고, 그러면서 홀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카빙 쇼턴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에지를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에지를 걸고 누르고 다시 에지 걸고 누르고 다시 에지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자, 이러면서 조금 더 순발력을 좀 내보세요.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똑같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그런데 아까 조금 더 순발력을 좀 더 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순발력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에지 걸고 누르고 하다가 조금 리듬이 맞아지고 잘 된다 싶으면은 그때 좀 더 빨리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그런데 보이는 거는 막 스키가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막 이렇게 막 가요.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에지를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어느 쪽으로? 바깥쪽 스키 방향 쪽으로 잘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빈 쇼턴을 탈 때 막 속도 아니 뭐 이런 리듬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막 오징어 다리처럼 막 빨리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에지를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타면 증폭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사실은 몸 밑에 몸 아래에서 스키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에지를 걸고 누르고 하다 보면 이런 폭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지를 걸고 누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카빈 롱턴을 타다가도, 그죠? 카빈 롱턴도 마찬가지죠. 업해서 다운하고 다시 업해서 다운, 업해서 다운 이렇게 하다가 카빈 쇼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걸고 누르고 걸고 누르고, 조금 더 순발력을 좀 더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미들턴, 또 그것도 롱턴보다 좀 작게 이렇게 타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는 방식이 다르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같은 방식으로 타면서 정확하게 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겐에서부터 카빈 쇼턴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카빈 쇼턴이 제일 상위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빈 쇼턴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나의 운동이나 동작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상하의 움직임을 가지고 에지를 어떻게 거느냐, 그죠? 롱턴을 타느냐, 보겐으로 타느냐, 슈템으로 타느냐, 패러렐을 타느냐,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같은 움직임과 모션, 동작에서 나오는 이러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빙 롱턴을 또 구사를 하실 수 있고 카빙 쇼턴도 구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보겐은 이렇게, 패러렐은 저렇게, 뭐 카빙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보겐을 통해서 이런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셔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빈 쇼턴까지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lking about freedom.